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오마이뉴스의 BBC 특파원이 밝힌 윤 대통령 기자회견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BBC의 서울 특파원인 진 맥킨지의 발언을 보도하는데, 진 맥킨지는 윤석열 기자회견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윤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 저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임기 중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다. 정말 적은 횟수다. 많은 질문에 딱 부러진 답변을 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많은 질문에 막연하고 안전하게 답했다. 추가로 하고 싶었던 질문이 한국의 언론 자유였다. 그동안 여러 보도와 연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의 언론 자유가 쇠퇴했다고 알려졌다. 이 부분은 한국의 국내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며 비판해온 부분이다. 다른 기자들도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질문해 주기를 바랐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빵 터지게도 윤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한국말 못하는 서울 특파원이라는 보도를 내는데, 한국의 외신 기자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지요. 이러한 조선일보에 대해 라파엘 라시드 프리랜스 외신 기자는 지적된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좋은 저널리즘인지 평가하려면 그 기자의 한국어 수준보다 기자가 던진 질문이 날카롭고 훌륭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조선일보 특파원들이 모두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지 궁금하다. 라고 밝혔지요. 자, 이를 증명하듯 전 대통령실 출입기자이자 날리면 보도의 주역인 MBC의 이기주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내 일할 줄 알았다. 그토록 기자들에게 들러리는 되지 말자고 했건만 많이 안타깝고 씁쓸하다. 대통령이나 그의 참모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딱히 말하고 싶지는 않고, 특히 김행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예의 범죄를 가르쳐서 내보낸 것인지 사회자의 구량에 맞춰 집단 기립과 착석을 칼같이 하는 모습은 참 뭐랄까. 그 와중에 눈에 띄는 발군은 외신 기자들이었다. 특히 그들의 질문 기법은 하나만한 질문을 나열식으로 던지는 한국 기자들이 꼭 배우면 좋겠다. 일본 기자를 빼고 3명의 외신 기자들의 질문 방식을 정리하면 이렇다. 로이터의 조시 스미스 기자. 질문의 전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주한미군과 한미 확장 억제에 기반한다고 했다. 질문의 전개. 그런데 미국 정치의 잠재 변수는 트럼프의 당선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질문 연계. 첫째,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둘째,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할 때 한국에 지나치게 많다는 한도는 어느 수준인지. 셋째,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면 용인할 것인지. AFP의 캐서린 바튼 기자. 질문의 전제. 윤 대통령은 일전에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에 쓰이는 건 한국이 용인 안 한다고 했다. 질문의 전개. 그런데 현재 유엔 등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속속 찾아내고 있다. 질문의 연계. 첫째,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둘째,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것인지. BBC의 진 맥킨지 기자. 첫째, 질문의 전제. 앞선 AFP 기자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한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 질문의 전개. 이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하려고 만든 무기들을 시험할 기회를 러시아가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러시아에 제한적 조치만 하고 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국이라고까지 했다. 질문의 연계. 첫째, 그렇다면 러시아의 행동 중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뭔지. 둘째,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푸틴이 평양에서 북한과 정상회담까지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의 빌드업과 드리블, 문전 처리까지 외신 기자들의 압박 전술은 매우 훌륭했다. 먼저 질문의 전제를 던지고 그 다음 질문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첨층적인 연계 질문들로 상대를 조여오는 능력을 기자들은 배워야 한다. 물론 윤 대통령처럼 대답을 회피하면 어쩔 도리는 없다. 그럼 기자회견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경로라는 표현을 굳이 질책이라고 써서 동문서답이나 듣고 지겹지도 않은지 그놈의 협치라는 모호한 단어를 또 묻고
한동훈과 제발 친하게 지내라는 질문성 압박을 반복하고 민생토론회가 우리 지역에서는 안 열렸다는 뜬금포를 던지는 한국 기자들은 외신 기자들의 질문법을 꼭 좀 반복 시청하면서 학습하면 좋겠다.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반짝반짝 광을 낸 구두를 챙겨 신고 넥타이를 목젖까지 올려맨 저 사람들보다 비록 도어 스태핑 곧 한다는 말에 슬리퍼 차림으로 급하게 뛰어나왔지만 연계 질문을 던지던 내가 차라리 나았던 것 아닌가 하는 위안을 냈다. 기자 유감의 한 구절로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 소감을 마무리한다. 권력을 향한 불편한 질문을 거부할 바에는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다는 말도 더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요구하는 협조체제와 예의범절, 국익과 애국심은 통치자의 논리일 뿐이다. 언론은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83페이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이 아닙니까? 외신이 국내 소식에 대해 더욱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민족 정론지 BBC니 민족 정론지 뉴욕타임즈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조선일보인 것이며 외신에 부끄러운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어낸 1등 공신 또한 조선일보가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저승사자인 양문석 당선자의 포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였던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판의 대상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집단을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집단과 그 다음에 일부 정치 검사 집단과 그리고 조선일보를 심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조선일보 따위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일부 정치 검사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은근히 그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도망가고 있는 그 조선일보 그 꼬리를 우리는 잡고 끝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조선일보도 심판의 대상이었다. 참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당한 심판은 완전히 빼놓고 윤석열 당신이 심판당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저 신부는 더 이상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신부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악적 존재이고 악의 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3대 축이 있습니다. 3대 악의 축이 있는데 윤석열, 정치검사, 조선일, 저는 이 세 개가 3대 악의 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에 끝내야 되고 정치검사 그때마다 바로 우리는 탄핵해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도록 조선일보 따라하다가는 패가 망신당하는 거 언론사 망할 수도 있다는 거 또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쓰면 여론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쓰면 법적으로 비켜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분 다시 그런 조선일보 따라쓰기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윤석열 정권 조기 정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조선일보이고 그 공간을 만들어준 조선일보에 대해서 매악하고 단호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